2차저차여차 김승환입니다. 요즘에 SUV 찾는다고 신청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차가 이겁니다. GV70. 이거 작다는 얘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비싸잖아요. 오늘은 요거랑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산타페고요. 가격은 요 차의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탑승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GV70에 탑승했습니다. 차량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승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종원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차죠. 중고차 내수 시장에서도 없어서 못 파는 차, 또는 있어서 팔린다고 한들 피가 붙여 팔리는 차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7,577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의 신차 가격은 6,090만 원입니다. 근데 판매 금액은 얼마라고요?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네. 5,950에 팔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좀 약간 송구스럽긴 한데 차가 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 잡지에서는 좀 3대장에 들어가는 오토 트렌드에서 올해 SUV 수상도 한 차량이죠. 좋네요. 좋죠. 열심히 외우셨네요. 예, 좀 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외운 걸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도에 텔루라이드가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GV70이 좀 받는 그런. 자, 이제 GV70 제대로 설명해 주시죠. 이 차 어떤지. 우선 이 녀석의 장점은 오로지 그냥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좀 약간 혁신적인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듀얼 인젝션이라고 해서 직분사나 이제 간접 분사가 총 두 가지예요. GDI랑 MPI. 그만큼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가 버전이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즉 RPM이 2000 언더에서는 직분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MPI로만 순환을 시켜줘요. 그만큼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뭐 정숙성만 좋으면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악셀을 이렇게 눌렀을 때 GDI가 직분사를 뿌려주면서 오는 그런 펀치라인. 어떻게 보면은 엔진 하이브리드네요. 그렇죠. 네, 내구성도 잡고 또는 정수성도 잡고 스포츠성도 잡은. 저는 이 차를 좀 타면서 좀 놀랬던 게 하체 사진을 봤는데 ELS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차가 급하게 커브를 돌았을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코너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코너를 돌렸을 때 아무래도 좀 정보가 높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롤이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그래 좀 믿음직스럽네? 라는 느낌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차주분께서는 아무래도 아반떼를 몰다가 지금 SUV를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롤이 없었어요 방금. 네. 급하게 유턴을 돌았는데도 롤이 네. 없어요. 이게 세단을 타다가 SUV를 타면 차체가 높아서 오는 그 흔들거림 네. 되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임에도 네. 흔들거림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넓이면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앞자리가 충분하다는 거는 두 분께서 느꼈었을 거니까. 네. 뒷자리 지금 178 남성이 앉기에 무릎 공간은 충분히 남습니다. 다만 아래쪽에 발이 잘 안 들어가서 널찍하다는 느낌은 아니고 탈만하다 이 정도 넓이는 되는 것 같은데요. 트렁크가 제가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작아요. 트렁크 자체 크기로 봤을 때는 네. 소형 SUV에서 조금 큰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짐을 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트를 접고 싣게 될 텐데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스포티지보다 좀 적을 수도 있겠다. 이 차에 그러면 단점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녀석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러스터 말도 안 되는 요즘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 그냥 풀스크린으로 나오는데 이 클러스터 부분과 그리고 공간감에서 오는 부분도 우리는 아빠니까 무시 못할 건 당연히 저도 첫 번째 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딱 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은 좁은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녀석은 이제 사륜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센터 터널이 위에 뚫려 있어요. 뭐 엄마라든지 또는 아기라든지 뒤에 탔을 때 육아 이제 그 카시트를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은 분명 행동을 움직여야 됩니다. 2열에 대한 공간감은 진짜 좀 협소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사람이 뭐 물건을 이렇게 던져놨을 때 좀 편하게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면 좋거든요. 근데 별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뭐 컵홀더 2개 그리고 앞에 여기 핸드폰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 아레스트라고 해봤자 이 정도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면은 불편할 수 있겠죠. 다른 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연비? 연비가 아마 9에서 한 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실 네. GLC 가격이 비벼지지 않나요? 아니죠. 1, 2천만 원은 더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혹시 벤츠에서 4기통 GDI 엔진 타보신 적 있으세요? BMW나? 아마 나중에라도 한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숙성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확실하게 딸딸딸딸거리거든요. 예, 근데 이 녀석은 좀 그런 거는 많이 없기는 합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벤츠가 더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네. 물론 벤츠가 더 자동차를 만든 역사가 더 깊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동차를 좋아하고 많은 자동차를 타면서 GV70을 탔을 때 느낌은 이 정도면은 야 나도 이거 한번 좀 관심 있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데? 라는 구매 욕구를 좀 약간 불러일으킬 만한 네 그렇다면 방금은 벤츠 네. 독일차 네. 열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네. 스포티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제로 이 차를 고민하는 분들 중에 네. 스포티지랑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스포티지요? 네. 왜냐면 스포티지를 금액을 쫙 높여버리면 깡통이랑 그렇게 차이가 또 안 나거든요. 그렇죠. GV70이랑 네. 혹시 스포티지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매력들은 뭐가 있을까요? 주행적인 부분에 성능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뭐 2.5 터보 모델이고 그리고 또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댐퍼라든지 스포티지랑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은 유저분들이 이건 뭔가 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물론 스포티지만의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에서 추구하는 고급화적인 이미지가 브랜드도 스포티지한테 심어졌다면 동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부터 얘는 스포티지를 생각을 하고 나온 차가 아니에요. 이런 컴팩트한 SUV 시장에서 우리가 1등 먹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나온 차이기 때문에 스포티지랑은 좀 비비기에는 좀 살짝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차 비교하는 건 산타페잖아요. 네. 그럼 산타페든 스포티지든 네. 그 차가 얼마나 좋았던 간에 네. GV70이랑 제네시스랑 비빌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현대에서 자에서 고급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보다는 높다라고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 스포티지랑 연관지어서 말하는 거는 스포티지를 고민하다가 GV70을 같이 고민하시긴 네. 이유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가 않네요. 트렁크나 이열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네. 저는 더 작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막상 보니까 좀 크기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좀 느껴서 느껴지네요. 정말 다행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에서 오는 이런 아우라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때 내가 주로 싣고 다니는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걸 한번 더 실어 보시고 네네.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불편한 감이 없는지 네.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거를 공고해드릴게요. 저는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비싸다고 했는데 이제 뭐 스포티지랑 투싼도 같이 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 이게 줄다리기가 힘들긴 하겠네요.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눈이 점점 한 단계씩 높아가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GV70 지금 이 정도 크기의 차에서는 부담스럽게 가격이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스포티지와 투싼 가격 올랐죠. 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는 차가 산타페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바로 산타페로 옮겨타시죠. 네. 네, 저희 이번에는 산타페로 넘어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자동차 쇼핑 모터모비 김하늘입니다. 이번에 산타페 시승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연식은 2018년 11월식이고요. 지금 주행거리 현재 기준으로 28,99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얘가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등급이에요. 산타페에서 나오는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인스퍼레이션 등급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위쪽에 보시면은 내장재가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도 이런 크래시 패드나 이런 게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요.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은 나파 가죽으로 변경이 됩니다. 외관에서도 아까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스퍼레이션 전용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요. 앞에 프론트 립이라든지 뒤쪽 범퍼,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미러까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래도 산타페 중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럽다 라는 거죠. GV70을 지금 비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조금 덜 이제 아빠차로 보이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산타페 가격은 3,170만 원입니다. 원래는 지금 4,100만 원 정도 신차 가격은 그렇습니다. 네, 1,000만 원 정도 감가가 된 상황이네요. 네네. 중요한 거는 사이즈하고 가격 차이 그리고 감성 품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도에 신형이 나오면서 이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그 다음에 엔진 같은 경우는 2.2 디젤 엔진 R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그전에 쓰던 R 엔진 자체가 워낙에 좋은 엔진이어서 사실 뭐 출력이라든지 어떤 진동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불만이 없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사이즈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자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중형 SUV를 선택을 할 때 진짜 그 불만 사항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는 준중형 SUV하고 이제는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스포티지 투싼을 살려고 할 때 풀옵션이 4,000, 옵션 조금만 넣으면 이제는 뭐 3,000 초중반이 금방 올라가는데 비슷한 금액대에 큰 사이즈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산타페가 소렌토 가진 장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다 할 장고장도 없고요. 특히 고장이나 정비 부분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러면 이 차만 봤을 때는 그렇고요. 네, GV70과 비교했을 때 우위가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GV70이 어떤 차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GV70을 우리가 실용성, 어떤 편의성 뭐 이런 걸로 타는 차량은 아니죠. 거주성이 좋은 차량도 아니고요. 걔네들을 패밀리카로 이용한다? 사실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이제 둘이 타는 게 아니고 자녀분이 같이 탈 차량이라고 했을 때 사실 아이가 생기면 들어가는 짐이 단순히 유모차만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예, 늘어나는 짐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분명히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진 않습니다. 항상 예상 범위를 초과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로 GV70 같은 거를 선택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 차에 나의 어떤 그런 사용을 맞춰야 되는, 활용을 차에 크게 맞춰야 되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의뢰자분께서 포인트로 두고 계시는 부분들이 진짜 공간인지 아니면 공간 외적인 것이 더 클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GV70의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달리기 성능, 출력, 그 다음에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서 주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속된 것 같은데 하차감이라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위에 있고요. 모든 것들을 비교해봐서 GV70이 산타페보다 떨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공간적인 면 하나 빼고는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고급스럽고 그만큼 잘 달리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금액을 얼마나 올렸냐. 신차 출고 가격 가장 기본 깡통 모델이 4,880만 원입니다. 4,880만 원에서 풀옵션을 넣으면 3.5 터보 같은 경우는 7,000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7,000이 넘는 준중형 SUV 국산을 산다라는 게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조금 해요. 어떠신 것 같아요? GV70이라는 차량 실제로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거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가장 현실적으로 뭐 가성비, 네, 크기 이런 거 따지면 산타페가 네, 좋긴 한데 이것도 나쁘지 않는데 네. 생각하면 그게 좋긴 하는구나. 약간 확실히 느껴지네요. 좋긴 하구나라는 건 예. 느껴지죠. 그게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좋은 네.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 가성비로 하면은 그 정도까지 가성비가 있느냐 약간 좀 하네요. 지금 이쯤에서 댓글로 쓰일 내용 중에 하나가 네, GV70 그렇게 고급 세단, 고급 차를 보는데 가성비를 논할 일이냐 맞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저희가 이 안에서 가성비를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산타페도 예전의 산타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산타페 자체도 많이 발전했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스피레이션 등급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 자체들이 GV70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자인이랑 쓰이는 요소, 그 다음에 좀 더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뛰어날 뿐이지 재료 자체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스웨이드 내장재, 필러, 루프 같은 재료 씁니다. 크래시 패드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나파 가죽 같은 재료 씁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편의 장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은 7인승 모델이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7인승 모델에다가 통풍 시트에다가 지금 전자 파킹에다가 전방 센서, 오토 홀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사각지대 경보 기능, 그리고 앞에 디스플레이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뭐 이런 거 다 따지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옵션에서는 예전 한 제네시스 DH 처음 나왔을 때 제네시스 급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되죠. 지금 앞부분에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시트도 가죽 소재가 네. 아까 GV70의 시트보다는 더 느낌이 좋아요. 오히려. 그리고 위에 소재도 네. 아까 GV70은 이 정도 소재는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차들로만 네. 비교했을 때 음, 3,000만 원, 2배의 가격이 차이 나는데도 네.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더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이고
아까 GV70 좀 일반적인 직물 재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뒷자리에서 볼 때 여기는 선바이저가 있어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애를 생각하면 애가 자거나 할 때 선바이저로 해서 이렇게 아이가 깨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GV70에는 없었죠. 한 가지 더 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어요. 맞습니다. 평평해요. 아까 전에 GV70 기억하시죠? 예, 풀로 예. 키워놔 있어서 예, 예. 옆으로 옮겨 다니기도 어렵고 세 명 네. 타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GV70도 좋아하고요. GV60 다 좋아하는데 제네시스 라인이 뭐 현대기아에서 괜히 만들었겠습니까? 아무래도 신경을 더 많이 썼다는 게 보여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비슷한 소재예요. 재료들은 비슷한데 더 좋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게 사실 기술이고 그만큼 신경 썼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기본기로 봤을 때, 기본기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기본이잖아요. 베이직한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떨어지는 거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행 성능이나 뭐 어떤 그런 거동을 사실 논하기에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서 저는 포인트에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음의 GV70을 품고 산타페를 타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이미 마음으로 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솔직히 좀 고민돼요. 진짜 처음에는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격이면 이 차도 네. 뭐 나쁘지도 않고 크기도 좋고 이 차 사고 그럼 그 돈으로 다른 걸 뭔가 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선택권 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왜 그러면 스포티지 갖고 오지 산타페 갖고 왔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 위쪽에 뜨고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스포티지 저희가 한 리뷰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모든 시승 끝났습니다. 마음속에 GV70을 품고 산타페까지 타고 오셨는데요. 마음의 결정을 하셨나요? 했습니다. 선택은요? GV70을 하겠습니다. 몇 연승이죠? 몇 원승인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원래는 당연히 70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옵션을 한번 볼까 약간 이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좋은 차예요, 진짜. 가격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차라리 요거를 사고 남은 돈으로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좀 마음에 품었던 또 타보니까 더 좋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차도 더 크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행하는 과정에서 GV70 좋아하시는 분들, 산타페 좋아하시는 분들,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 난 저거에 반대해 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그 의견 다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요. 그 의견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차 구입에 좋은 정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차를 만나보고 싶다, 내 차 자랑하고 싶다, 내 차를 욕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아래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끝! 왜 이길 수밖에 없냐? 제네시스니까 그렇죠. 제네시스가 얼마나 멋진 브랜드입니까? 그럼 K5랑 수고하셨습니다.